간밤 뉴욕 증시가 인텔에 이어 JP모건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닷새째 올랐습니다. 경제 지표마저 개선된 가운데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왔습니다. 다우는 100포인트 이상 올랐고 S&P 500도 12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자산 기준 미국 2위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1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해 주당 7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다시 돌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투기 자금이 가세하는 상황에선 수급 불균형 문제도 부각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중국 위안화의 절상 기대로 우리나라 환율이 과도하게 절상됐다는 의구심이 들어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보유 달러를 투입하는 미세 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씨의 최리나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인텔의 1분기 실적 기대 또 무디스의 국가 신용 등급 한 단계 상향 조정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연고점을 다시금 경신했습니다. 1735포인트를 나타냈죠. 24포인트 오른 1.5%나 뛴 결과인데요.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이 거래 연속 1710선에 머물러 있던 우리 코스피였지만 이렇게 또 급하게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업종별로 봤을 때는 IT가 다시금 은행주와 더불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차익 실현을 많이 했었던 IT에 대한 매집에 다시 들어왔다는 인상이 강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로 밀려났었지만 글쎄요. 환율 효과보다는 인텔 효과가 더 크지 않았나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어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 고점이라 할 수 있는 1737포인트 불과 2포인트 정도만 남겨둔 1735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힘에 힘입으면서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510선은 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오래간만에 228선까지 올라왔지요. 역시 그 국가 신용등급 상향이 모멘텀이 좀 됐던 모양입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살펴보겠습니다. 인텔 효과가 아시아 증시에도 아주 우호적인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중국이 3개월의 최고치를 찍으면서 끝이 났고요. 일본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으며 대만도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중국에서요.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오는데요. 이 지표도 챙기셔야겠습니다. 간밤에 로이터에서는 11.9% 성장을 예측을 했었는데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뉴욕 증시도 분위기가 아주 좋게 끝이 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오르면서 닷새째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다우의 경우에는 11,000선을 3일째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며 나스닥은 1.5% 뛰었고 S&P 500도 주요 저항선이라 할 수 있는 1200선을 넘겼습니다. 자, 오늘 이 같은 마감 지수 기억하면서 오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우리 장은 어제 급등에 이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에 박재민 대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장도 어제 인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었고 또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상향 소식까지 접어들었었죠. 코스피가 1730 정말 하루 만에 훌쩍 숫자를 바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금주에서 시장에서 가장 근데 변동성이 컸던 거는 이제 외환시장 변동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좀 움직인 것이 컸었는데요. 네. 어저께 사실 코스피가 다시 1730선을 넘어선 것은 이제 프로그램 계산세 수급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이고 네. 외국인이 금주 이제 초반에 팔다가 어저께 소폭의 매수를 보인 것이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말씀하신 대로 인텔 효과와 그리고 어저께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국가조정 A2에서 A1으로 상향 조정을 한 것이 어제 증시의 상승 이제 변수였습니다. 네. 근데 금주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체크해봐야 할 것이 외환시장 변동에 계속 민감한 증시가 네. 어디까지 변동성이 계속 확대될 것인가 예. 그래서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지금 계속 수급이 양호해지면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증시를 이끌 것인가 네. 그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고 은행주 JP모건도 상당히 실적이 좋게 발표를 했죠. 네. 금요일 밤에도 이제 구글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AMD랑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도 미국이 계속 어닝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기업들뿐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 추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외환시장 변동성 얘기부터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환율이 좀 진정이 되는 듯
싶더니 다시 어제 그 전자리로 돌아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요일 날 환율이 1,100원대, 1,110원대 이제 초반을 찍기 때랑 어제 다시 또 떨어지면서 1,110원대 찍기 때랑 네. 좀 상황이 틀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월요일에는 증시가 이제 전기전자, 특히 수출주 IT 업종이 이제 급락을 했었고요. 그렇죠. 어제는 다시 반등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에 너무 지금 민감하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예. 특히 지금 국내 증시가 환율에 더 민감한 게 일본 엔화에 대해 원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중에는 어제도 100엔당 1,200원을 밑도는 현상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에 비해 국내 수출 기업들이 일본과 경쟁 상태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네. 또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하게 되면은 국내 기업이 또 수출에 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이중적인 고충이 같이 좀 시장에 반영되면서 음. 좀 이제 월요일 날 폭락이 일어났었는데요. 예. 사실 그때는 이제 감해도 상황이 좀 많이 됐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사실 2007년을 좀 굳이 비교하자면은 예. 그때랑은 물론 상황이 틀리지만 그때는 이제 외화가 차입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채권을 매수하면서 증시를 이끌고 네. 환율이 900원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엄청 초강세였지만 네. 증시는 2,000을 넘게 찍은 기억이 있고요. 네. 하지만 이번에 원화가 1,100원대인데 증시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예전에 90년대 중반기 장기 강세장과 IMF 이후의 강세장에서도 원화가 강세될 때 증시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원화 강세가 꺾일 때쯤에 증시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었기 때문에 꼭 굳이 지금의 기업 실적들이 IT 수출주들이 지금 어쨌든 경상수지 흑자라는 그런 모멘텀이 있고 네. 펀더멘털이 워낙 튼튼하게 국내 시장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환율이 급격히 뭐 1,000원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이런 수출주들의 그런 기조가 꺾인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요. 원달러 환율 뭐 하락하고 또 다시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많이 출렁이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수출주들 IT 자동차가 뭐 어떻게 휘둘릴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고요. 또 원화 강세 국면에서 우리 지수는 오히려 더 잘 갔었던 경험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들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이제 얘기하신 수급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부터 좀 심상치 않다 했었었는데 어제 그래도 또 좀 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좀 강력한 매수를 현물 쪽에서는 확실히 좀 덜 해준다 하는 느낌이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오히려 좀 확실히 좀 많이 사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사실 이제 금주만 해도 거래가 위축이 되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하루는 외국인과 개인 그렇죠.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그 프로그램 장을 이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현물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환율 변수 그리고 지금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으로 인한 위안화 절상 문제, 뭐 그런 약간 외부적 변수로 인해 가지고 그 외국인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옵션 만기 이후에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장중에 계속 1% 이상의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차익이나 비차익 쪽에서도 매수가 계속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어제만 해도 재차 매수세를 다시 들어왔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차익물이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몇 조대를 지금 3월에만 5조, 4월에도 다시 매수 기조가 초반에는 하다가 지난주에 조금 꺾였다고 해가지고 외국인의 어떤 엑소던스 현상이 아니기 네, 때문에 지금 선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물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는 보통 현물 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됐을 때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좀 되면서 그런 비차익에서 좀 그 수익을 올리려는 그런 매매 현상이 외국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요새 장이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프로그램 매수와 외국인의 소폭 매수만으로 1730선 코스피 네. 이제 쉽게 노크를 했는데 네. 금일도 외국인의 동향이 조금만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뭐 장중에 베이시스가 1포인트 이상 유지된다면 네. 금일 금일 1750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금세 지난주처럼 말씀드렸지만 1800도 이 두 가지 매수 주체가 있다면은 지금 같은 장에서 오히려 더 상승 여력이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앞서서 뭐 미국의 실적을 봐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치인 것 같고요.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 외국인들이 현물 좀 쉬니까 또 도와주는 모습.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이 또 제대로 맘먹고 현물까지 사주면 1,800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아주 긍정적인 얘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T 자동차 주도주에 대해서는 환율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외국인들도 일단 파는 분위기는 또 좀 아닌 것 같고 장이 좀 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시금 IT 자동차가 이제 확실히 환율 부담 떨치고 주도주로서의 어떤 입지를 좀 굳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까요?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동안 이제 매수 규모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의 매도가 장중에는 매도가 나오지만 이번 주에도 보면은 장 마감 후 6시 이후에 시간에서 블록딜이나 어떤 사모펀드의 펀드 함매 물량을 대략으로 외국인이 지금 시간에서 자동차나 전기전자 업종 장중에 팔았지만 다시 장후에 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분들도 이런 전기전자 및 자동차 업종 IT 쪽에 대해서 분할 매수,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투자 전략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최소 제가 2분기까지, 3분기까지 실적이 좋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예. 이제 그리고 특히 작년에 하드웨어가 됐던 LED 업황 이쪽이 워낙 지금 좋기 때문에 어제만 해도 삼성전기가 다시 거의 13만 원대 노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물론 어제 이제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았었지만 삼성전기나 뭐 일진디스플레이, LG이노텍, 오디텍 등 LED 관련 종목과 반도체 LCD 설비 투자 이런 IT 특히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관심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무디스가 우리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고 나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주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사면은 원달러 환율은 더 하락해서 수출주를 압박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여러 각도에 대한 분석들이 나왔는데, 섹터별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으로 은행 업종이 또 꼽혔었고요. 어제 원달러 환율 뭐 이런 거 흐름과 상관없이, 뭐 은행세 도입과 상관없이 은행주가 최근 들어 꿈틀꿈틀하더니 어제는 정말 일제히 오르는 모습도 보였지 않습니까? 은행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일단은 어저께 무디스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는 것은 외화 조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한국이 더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리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가 더 이제 선호주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상 그 이제 무디스의 신용 상향 평가는 후행적인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증시에 좀 많이 선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가장 은행주가 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IT 이후에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하는 거는 외국인이 수급적으로 계속 지지난주 거의 2주 전부터 은행주를 대거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왜냐하면은 IT 업종이 만약에 3분기까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경기 회복이 이제 시그널이 만약에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게 된다면은 내수주나 어떤 유통주 그런 쪽으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은행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부분 내수 업종으로 이제 이제 보셔도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항상 주식시장에서 선침해 전략을 좀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물론 무디스의 신용평가 등급 때문에 단기적으로 은행주가 많이 올랐지만 은행주는 지금부터 빠질 때마다 이렇게 좀 같이 따라서 외국인을 따라서 선침해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IT 비중은 단기 조정 시 매수를 하되 이런 은행주 그리고 내수 유통 이런 후반기 들어서 장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포트폴리오 좀 조정을 해가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있을 때 분할 매수는 IT 쪽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2분기 약발 끝나면은 IT 다음으로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 은행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처럼 선침해 차원에서 조금씩 담아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은행주 하나 볼까요? 아니면 역시나 IT 섹터 내에서 짧게 또 뭐 하나 볼까요? 예, 오늘 역시 IT 쪽 가져왔는데요. 예. 이제 올 초 아바타라는 영화가 개봉하면서 3D 이제 영화가 출시가 됐었죠. 네. 그러면서 3D 관련 테마주가 올 초에 엄청 떠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때 급등했던 종목들의 테마 형성을 이뤘던 것 뿐인데 오늘 가져온 종목 TLI라고 삼성전자의 3D TV, LED TV가 이제 출시되면서 좀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차트 간단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일봉상 지금 단기적으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단기 3일 조정을 받았는데 네. 하지만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거의 2만 원대부터 집중이 되면서 지금 지분율이 14%까지 올라갔는데요. 예. 지분율로 치면 지금 110만 주 정도. 근데 올 3월부터 지금 매수한 외국인의 종목이 외국인이 3월부터 매수를 했는데 매입 단가가 보통 2만 원을 넘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금 매집한 물량이 80만 주니까 거의 아까 지분율의 거의 80%를 네. 지금 2만 원대 이상에서 지금 샀기 때문에 예. 그 2만 원 밑으로 지금 하락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2만 4천 원 3일 동안 조정받았기 때문에 금일 매수를 하셔도 20일 정도 선에서 상당히 유효해 보이고 네. 단기 2만 8천 원 그리고 중장기 3만 원 이상까지 잡아도 어떤 3D TV와 영화 산업 그리고 콘텐츠 등 성장성을 봤을 때는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2만 원 선에서 계속 매집을 물량을 해왔고 네. 이 매물벽이 지금 2만 2천 원 선, 60일 선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네. 2만 2천 원 선에서 지금 손절을 단행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3D는 앞으로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TLI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A 지점의 박재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테마주, 개별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골드넛 WMC 지점 이창욱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항공주 얘기하셨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 바탕으로 테마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딱 그 LG 디스플레이 사장님께서 밥을 잘 사셔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이 네. 엄청나게 날아갔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저께 움직이기 시작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 무디스의 국내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었습니다. A2에서 A1으로 상향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강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관련된 주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공기업 관련해서까지도 신용등급을 모두 다 일제 상향 조정을 이미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데 어떤 쪽이 수혜를 보게 될까요? 은행주 얘기하시려고 그러시죠? 네, 너무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예. 사실 지금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종목군은 은행 업종하고 그 다음에 보험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이제 가장 우량주인 그런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건데 일단 집중을 해가지고 은행이랑 보험을 좀 살펴볼 텐데 네. 가장 크게 이슈 받을 만한 종목군으로서는 이제 우리은행, 그다음 기업은행, 그다음에 현대해상, 삼성화재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우리은행이랑 기업은행인데 보험주를 뺀 이유는 5월 달에 들어가지고 이제 삼성생명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그 가장 만약에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그 은행이나 보험 회사들의 그 조달 금리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고 네. 보험이 상당히 또 강하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만 불구하고 삼성생명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 그 업종에 대한 약간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 보험주들은 여기 더 급등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고 전체적으로 예대 금리가 작년 4, 4분기에 이어 이제 1, 4분기 때 상당히 호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해가지고 은행 업종은 꾸준히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일단 뭐 예대금리 차로 인해서 사실은 실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은행주인데요. 은행주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은행주 실적 때문에 외국인들이 먼저 지금 야금야금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많지만 최근 들어서 또 은행주가 어제 특히 분위기로 봤을 때 아유 또 많이 올랐는데 싶기도 하거든요. 마음이.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은행주를 지금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저께 항상 그렇다시피 이벤트성인 상승은 결국엔 가격이 되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장 같이 따라 접근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 외국인들이 전주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금융업종에 대한 선침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신용등급 상향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부분까지 약간 의심을 갖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그게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이제 좀 더 짚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린 예대금리입니다. 작년 1사분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2009년 1사분기부터 엄청나게 낮아졌던 예대금리 마진이 그 예대금리 마진에 대한 부분이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08년도 수준까지 이제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더 신경 쓴다면 네.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IT와 자동차 수출주 위주의 상승이었었는데 그와 네. 더불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는 좀 더 덜 오른 종목군 중에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 그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은행업종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M&A 호재를 안고 있는 뭐 외환은행, 우리은행을 볼 것인지, 우리금융지주를 볼 것인지, 아까 또 뭐 기업은행 얘기도 하셨는데 어제 또 기업은행이 막 6%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가장 대장주는 은행주 중에 대장주는 우리금융입니다.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블럭이 자연스럽게 이제 해소되고 블럭 딜을 하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버행 이슈들이 조금 해소되고 그리고 올 한 해 아마도 그 전체적인 M&A에 대한 이슈들은 아마 나타날 가능성이 오늘 커졌습니다. 2, 4분기 이후에 하반기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게 이제 정부 정책 방침이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확실히 이게 가시화되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을 좀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하나로는 이제 기업은행인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해가지고 볼 때 예대금리 마진에 있어서 가장 좋게 우호적으로 나와주는 지금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ROE가 13.7%까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은행군 중에서 가장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접근하기 가장 좋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 두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부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어느 쪽 차트 먼저 볼까요? 일단 우리금융부터 이제 예.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뭐 신한 지주 같은 경우는 아직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우리금융은 정고점 돌파하면서 매우 이제 좋게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선도주는 항상 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금융이 이 오버행 이슈 이때 블록딜 돌아가면서 네. 외국인들 꾸준히 매수해 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간 좀 약간 올라갔던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하락을 좀 해준다면 네. 그러면 이제 조정을 좀 보여준다면 17,000원 정도 17,000원 정도 그러니까 내려와 주면 고마운데 안 네. 내려와 준다면 뭐 전체적으로 뭐 여유롭게 다른 종목군 덜 오른 종목군으로 가도 괜찮지 않겠냐 싶지만 만약에 여기 조정 보여줘도 17,000원 정도 내려와 준다면 편안하게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손절은 뭐 이거 15,000원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여기 한 이평선 몰려 있는 이 부분 15,500원 정도 수준 깨지면 조금은 이제 은행 업종이 다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부분으로서 인해서 손절을 좀 생각해 보시고 네. 단기적으로는 한 2만 원 정도 충분히 넘어가는 그런 흐름 내주면 전체적으로 은행 업종은 확연하게 돌아서면서 올 한 해 물론 당연히 IT와 자동차 쪽이 더 모멘텀이 크고 특히나 네. IT가 더 크겠지만 은행 쪽도 다시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중은행 대비해서 뚜렷한 이익 성장세가 참 돋보인다라고 말씀하셨었던 정말 관리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던 기업은행 차트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가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회사의 내실을 많이 다졌던 그런 기업으로서 지금 부각을 많이 받았어요. 어저께 네. 이제 그 ROE 13.7%까지 올려주면서 가이던스 올려주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딱 보여줬던 게 어제였는데 가장 크게 물론 거래량이 어저께도 이제 다 모든 금융업종들이 거래량이 늘었긴 하지만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시장에 이슈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한주주나 이런 뭐 다른 여타 외환은행 이런 것들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뭐 접근한다면 기업은행 접근해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노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고 네. 어느 가격은- 정도에 매수해 보면 좋을까요, 기업은행? 네, 일단 차트를 봐도 이렇게 크게 뭐 밀만한 그런 차트는 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기업은행은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지금 이 시기쯤 정도에서 매수가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고 15,400원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올라서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손절은 이 라인 번아웃이 이평선 몰려 있는 14,000원대 무너진다면 전체적인 큰
은행 업종의 흐름의 변화는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하나만 여쭤보죠. JP모건 체이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인텔 효과에 이어서 또 다른 실적 호재를 얻고 분위기가 모두 좋았는데 어제 우리가 그럼 은행주가 다 오른 거는 뭐 무디스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JP모건 체이스도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이미 선반영으로 끝난 걸까요? 아니면은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네. 매수가를 말씀하셨지만 오늘 사고자 했을 때는 만약에 더 간다면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JP 모건 체이스까지 지금 반영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저께 예.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그런 많은 이벤트들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중요한 게 오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로 또 따라서 그냥 올라갈 거냐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이 여기 갭으로 그냥 가버린다면 따라가기 어렵죠. 분명히 그냥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 해가지고 당일 데이 트레이딩 한다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의 큰 흐름에서 주식을 타신다면 정말 장기적으로 6개월 정도, 뭐 3개월 정도 생각하신다면 네. 굳이 무리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막 따라가거나 네. 그럴 필요는 없고 네. 여유롭게 대처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오늘 뜨면은 이 매수가 지키면서 굳이 추격할 필요는 없겠다.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상향 관련해서요. 금융주, 은행주, 보험주가 있겠지만 보험주는 삼성생명 관련해서 좀 제외를 하고 은행주 관련해서 우리금융, 기업은행 차트까지 한번 봤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 뉴스는 오늘이죠. 오늘 이제 정부에서 해상 풍력 발전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원 육성책을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장은 해양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량이 전체적으로 1.3%에 불과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2015년까지 해가지고 연평균 45%의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게 지금 정부 정책이거든요. 네. 그 관련된 종목들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미 테마로 얘기가 좀 됐었었죠. 네, 특징주로 맞습니다. 동국 네. SNC가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뭐 그렇게 크게 올랐던 부분들은 네. 아니었는데 잠깐 장중에 이제 반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가장 크게 이제 이 풍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막 단조 회사들을 거의 이제 거론들 하세요. 그렇죠. 동국 SNC 같은 경우는 물론 타워 이제 설치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단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기 뒤에 부품주처럼 따라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인 혜택은 두산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효성, 막 이런 전체적인 정말 큰 프로젝트 안에서의 앞으로의 크게 나가갈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기업들의 매출 안에서 이 해양 풍력 자체가 그렇게 미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테마를 형성하지 못하고 하는 거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큰 종목들, 큰 기업들을 우선 잘 보고 그 큰 기업들에게 납품하는 회사들을 잘 챙겨가면서 나중에 테마가 형성될 때 종목들을 고르시는 게 되게 맞아 보입니다. 예, 그러면 관련 테마를 좀 굳이 찾는다면 어떤 종목들이 들어갈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가장 방금 사인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동국 SNC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주자죠, 사실. 근데 이따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풍력주들이 좀 많이 횡보를 했었어요. 네. 그거 많이 관심 갖다가 많이 횡보를 했었는데 일단 해양 풍력 같은 경우는 육상 풍력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분명히 성장성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국 SNC부터 말씀을 드리면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윈드 타워, 그러니까 그 풍력 타워를 만드는 회사예요. 전체적으로 외부를 만든다고 보면 되시죠. 그러니까 그 풍력 발전기에 외부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의 그 영업 마진이 해상용 풍력 발전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일단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일단 동국 SNC 차트입니다. 정말 많이 횡보를 했죠.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시장이 IT 한 위주로 석 달 쉬는 것 같네요. IT 위주로 가면서 이제 많이 횡보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살펴야 할 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박스권 지금 보시다시피 박스권 하단이에요. 매우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사실 여기서 예. 매수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 위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예. 그럴 때 사는 게 사실은 맞긴 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슈가 이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3개월 박스권 횡보했다면 저점을 이 정도로 유지하면서 접근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이 정도의 매수에서 만약 산다면 일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1차 목표가는 지금 12,000원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냐. 만약 뚫게 되면 이거에 대한 2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2,000원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들고 네. 만약에 전체적으로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가면 항상 모든 이슈가 있어도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예. 9,500원 정도는 손절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자, 동국 SNC 말고 한 종목만 짧게 좀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HDCS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단조 인것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것은 이제 가장 부품의 기본이 되는 그냥 그런 재료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기고도 변화 없이 행보했기 때문에 동국 S&C와 똑같이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이제 목표가는 그래 18,000원 정도 생각하고 이제 손절은 15,000원 정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 가격에 잡아서 목표가 18,000원, HTCS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우리투자증권 골드너 WMC 이창욱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15일 목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인텔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이번엔 그 바통을 JP모건 체이스가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이미 우리는 무디스 신용등급 상향 조직까지 힘입어서 은행주가 한번 반응을 한 바 있지만 JP모건 체이스의 효과를 오늘까지도 누릴 것인가가 또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어제 크게 반등했던 IT주들의 움직임도 궁금한데요.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13포인트가량 뛴 1,438포인트로 갭 출발하고 있습니다. 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뛴 512포인트로 아침부터 510선 넘깁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면 오늘 1,750도 장중은 일단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삼성전자 어제 2% 뛰고 오늘 아침 1% 추가로 더 보탭니다. 85만 5천 원까지 이틀 만에 곧바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가 어제 아주 미미하게 반등하더니 다시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54만 원 아주 초반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환율 때문에 좀 하락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이 이렇게 나올 분위기가 아닌 것 같죠? 어제 많이 올랐었던 4대 금융지주 회사들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 오늘 모두 다 오릅니다. 신한지주가 1.6%, KB금융이 2% 이상 거의 3%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늘 JP모건 체이스 효과가 또 우리 금융주 중심으로 나타날 것도 같습니다. 한국전력도 강보합에 일단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어제 조선주 분위기들이 다 좋았었죠. 뭐 선박 온실가스 규제 수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도 1% 가까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어제 특징주라면 특징주였죠. 3% 이상, 3.5% 이상도 올랐었는데 오늘 안 밀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있군요. 12만 4천 원에 장 열리고 있습니다. 화학이 약간 밀리고요. 디스플레이도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1%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또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LG그룹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도 2.5%나 오르면서 오늘 은행주가 강한 속에 어제 좀 반등을 세게 했었던 IT주 역시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KT 등 어제 통신 쪽도 좀 약했었는데 오늘 SK텔레콤, KT 모두 다 약하게 역시나 어제 약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신세계가 좀 요새 주춤합니다. 유통 쪽들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 롯데쇼핑도 보합권, 신세계는 오히려 1% 정도 밀리면서 54만 원 겨우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어제 또 많이 13만 원까지도 한번 가봤었는데요. 오늘 0.8%가량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2만 7,500원으로 살짝 내려앉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어제 화재 보험주 쪽도 분위기가 은행 좀 만만치 않게 좋았었는데 오늘 1%가량 오르면서 20만 5천 원, 20만 원 훌쩍 또 돌파를 합니다. 두산중공업도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어제 다른 은행주들 많이 갈 때 지금껏 또 많이 갔었기 때문에 외환은행이 상승폭 자체는 따라가지 못했었는데 오늘 1%또 추가적으로 야금야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가장 많이 올랐었던 기업은행이 6%에 이어서 오늘 아침 3%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하나금융지주도 무려 5% 가까이나 급등하면서 오늘 은행주가 단연 특징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10포인트 뛴 1,745포인트. 코스닥도 짧게 볼까요? 서울반도체가 1.6%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강보합권, SK브로드밴드는 아직까지 움직임 없습니다. 한 5위까지는 다 보합권이고요. 동서가 1% 이상 오르고 있으며 다음이 약간의 조정, 태광도 어제 이어서 또한 내림세입니다. 네오비즈 게임즈가 1% 이상 오르면서 어제 3% 빠졌던 낙폭에 대한 3분의 1 정도 만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와 동국 S&C가 나란하게 1% 오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국 S&C는 좀 전에 차트까지 한번 봤었었죠. 1.5% 오늘 좀 아침부터 뜁니다. 1,300원 기록을 하고 있네요. 서브트럭 터미널이 약간 밀릴 뿐, 코미팜과 GS 홈쇼핑 1%대 상승하고 있고요. 리메이드가 약간 밀릴 뿐,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혼조이긴 하지만 1% 내외로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0포인트가량 올라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510선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전문가는 이 같은 출발 어떻게 보는지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확실히 미국 쪽 훈풍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전일 인텔의 실적 효과 그리고 금융주의 실적 효과 거기다가 맞물려가지고 전일 발표된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744포인트, 1750포인트를 돌파 시도는 하려는 모습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증권업종, 금융업종, 은행업종 그러니까 전일 신용등급 상향 소식에 따른 호재가 반영되는 금융업종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같이 동시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선물내에서 매도세를 보임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어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폭을 좀 줄여나가고는 있지만요. 현재로서는 너무 큰 걱정하기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 그러니까 1730선을 돌파한 이후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1740선 초반대 정도에 와 있는데, 이제 사실 전 고점이라 하면은 1735포인트 다음 벽은 1737포인트인데, 이미 지금 장중에는 넘긴 상황이고, 예. 이런 분위기라면은 연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도 또 추가적인 연고점 경신이 있을 거다. 한동안은 이런 분위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현재로서는 1730포인트까지 넘어서고 1750포인트, 그러니까 당초 예상되었던 1차 상승 목표치를 돌파 시도하려는 모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 발표되는 중국의 1사분기 GDP 성장률이 12%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3년 이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중국이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위안화 절상이라든지 이런 긴축의 행보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1750선을 돌파하고 있지만 중국 증시가 개장함과 함께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영되는지를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 미국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코스피는 다시 한번 장중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기조가 꺾이기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순고리기 국면 그리고 물량 소화가 된 국면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꾸준히 저점 매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500선을 지지로 해서 또 반등만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1선과 61선이 515포인트 전후에 남아있기 때문에 515포인트를 돌파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레벨업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515포인트 돌파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코스닥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어제 반짝 올랐던 IT 종목들 들고 계셨던 분들 아마 그 차익만큼의 지금 수익이 나셨을 텐데 중국장 열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파는 것도 초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한테는 필요한 전략이 되겠네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초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는 1750선을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는 소폭 비중을 줄여나갔다가 아니면은 조정이 보일 때는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IT 자동차들이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어느 정도의 비중은 확대하고 비중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은행주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여쭤보죠. 무디스 신용등급 상향 때문에 은행주 얘기가 많고 JP모건 체이스 오늘 호재까지 등에 업으면서 이틀 연속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은행주에 대한 전략은 어떤 식으로 세우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이고 좋을까요? 네, 과거 흐름에 있어서 신용등급이 상향되거나 아니면 국가 리스크가 굉장히 완화될 때는 약 한 달 정도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금융업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융업종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는 IT 자동차라든지 기존 주도주 외에도 원화 강세 수혜주가 예상되는 종목군이나 금융주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어느 정도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는 환율 또 체크해 봐야 되겠죠. 외환시장, 채권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NH투자선물로 옮겨가서요. 전소영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환율이 또 10원 이상이나 내리면서 1110원대로 급하게 또 복귀를 했는데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외환시장은 2원 20전 하락한 1110원에 시작한 이후에 연저점이
무너지면서 현재는 1,108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며칠 외부 요인에 의한 환율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고 이 요인들이 모두 환율 하락 재료였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상승과 장 시작 전에 싱가포르 달러 절상 그리고 무디스의 국가 신용 등급 상향 재료까지 가세하면서 화요일에는 10원가량 급등했던 환율 상승폭을 어제는 모두 반납해왔습니다. 어제 환율은 전일보다 11원 70전 하락한 1,112원 20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자, 무디스에 이어서 스탠더드 앤 푸어스나 피치까지도 국가 신용 등급 상향하게 되면은 환율 하락이 더 거세지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연 저점이 깨졌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와중에 전 싱가포르 달러 절상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쪽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 주시죠. 네, 어제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달러 밴드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싱가포르는 원래 기준금리가 아니라 통화가치 변동으로 정책을 실행합니다. 이번에 통화밴드 상향 조정으로 사실상 공격적인 긴축 모드에 돌입했는데요. 일단 이거는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에 미칠 충격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고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많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인플레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당국이 인지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안화 절상 기대감에 이은 싱가포르 통화 절상으로 달러 원 환율의 하락 압력은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이 싱가포르 통화 절상이 한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 말레이시아의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서 싱가포르 통화 절상까지 나오면서 여기에서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제 향후의 외국인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싱가포르 통화 절상과 위안화 절상 그리고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의 재료가 가세하고 있지만 환율은 추가 급락보다는 점차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신용등급 이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선침의 성격으로 주식과 채권을 이미 많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여력은 크지 않고 당국의 개입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여기에 숏이 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팔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레벨은 낮아지고 연저점 돌파 그리고 1,110원 하향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지만 위는 점차 무거워지고 아래는 단단해지는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 팔 달러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도 같은데 1,110원대 아주 좁은 박스권이 한동안은 또 나타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채권 시장 분위기도 궁금한데 어제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 대량으로 팔지 않았습니까? 어제 금리가 좀 올랐어요. 네, 어제 채권 시장은 한국 신용등급 상향 소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만기약 이상 국채 선물을 매도하면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어제 국고 3년물은 4bp 상승한 3.87%, 국채 선물은 17틱 하락한 110.54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 선물은 5틱 하락한 110.49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채권 시장 전망도 궁금한데 한동안 기준금리 동결된다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채권 시장에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수급에서 조금 꼬인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일단 외국인 쪽을 좀 보셔야겠는데요. 어제 외국인이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발표 이후에만 4,000개약 가까운 국채 선물 매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국채를 2천억 원 이상 사들여서 4월달 이후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매수 기조를 유지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 많이 사들였던 통한채는 1,500억가량 매도해서 전반적으로 물량을 담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은 좀 재료에 비해서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한국물에 대한 자금의 추가 유입 여부와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요. 이미 외인의 한국물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추가로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일간 5일 입평과 20일 입평이 맞닿아 있는 110.70까지의 상승이 무난해 보이지만 재료가 계속 하락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선물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40포인트, 5포인트 올라서 또 연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포인트가량 뛴 511선. 어제 이어서 오늘 금융주가 강한 것이 특징인데요. 오늘 출발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용 SSZ 이사 전화로 남아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수급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죠. 예, 일단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판으로 많이 올랐죠. 따라서 이 점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도 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지금 1741.44포인트를 종합주가지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증시가 상승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미국 증시의 소비자 심리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 거시 지표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의 상승을 발판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 흐름을 탈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따라서 국내 증시도 상승 흐름을 타서 1800선 근처까지는 1차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1800선 근처에 가면은 제가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일단 1800선 근처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 때 또 설명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옵션 만기 때 옵션 만기 막판을 좀 유심히 보시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막판에 급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물론 그 상승 마감한 그 물량, 막판에 좀 끌어올린 물량이 그 다음 날과 그 다다음 날 이렇게 거래일에 물량이 좀 출회된 건 사실이지만 그 외국인들이 출회된 물량은 일시적이었고 그 이후로 다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옵션 만기일 때 무사하게 잘 보낸 점, 이 점을 또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옵션 만기가 끝난 후에 제일 좋은 시점은 월요일이나 금요일 날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하시고자 한다면은 종합주가지수가 1740포인트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때가 좀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때 이렇게 매수하셔도 되겠고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1차적으로는 1800선 근처까지 가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흐름이 코스닥 흐름을 보시면은 상승폭이 좀 둔화되어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좀 탄력성 있게 오른 것에 비해서 코스닥은 좀 둔화되는데요. 그러한 요인으로는 최근 3월 말 이제 감사 보고서를 이제 기업들이 제출을 하죠. 3월 30일까지 제출을 하는데 상장 폐지 종목이 코스닥에서 매우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탄력성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감사 보고서 이제 제출도 끝났고 이제 그 후이기 때문에 보통 3월 달에는 감사 보고서 제출로 인해서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이제 3월도 지났고 이제 4월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중순 이후로는 이제 코스닥에서 좀 탄력성 있게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종합 주가 지수보다 코스닥이 좀 탄력성 있게 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코스닥에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좀 코스닥 쪽으로 일단은 자금의 움직임이 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만간 코스닥 쪽에서 이제 탄력성 있게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금 출처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SS 이사님께서 이제 코스닥 쪽이 좀 못 갔으니까 아마 코스닥 쪽에서도 움직임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는 일단 은행주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무더기다 신고가거든요. IT 쪽은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조금 조용한 것 같은데 환율도 오늘 아침엔 좀 이슈고요. 예, 일단은 그 은행 쪽이 좀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이 크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은행 지표들이 잘 나와 있고 은행 쪽이 좀 상승한 것이 요인이 돼서 이제 국내 증시도 좀 이제 은행 쪽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은행뿐만 아니라 지금 증권 쪽도 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은행, 증권, 금융 쪽이 좀 잘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이제 시장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증권 쪽에서는 보시면은 현대증권이라든가 HMC 투자증권 이런 것들의 상승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은행 쪽에서도 보시면은 기업은행의 좀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은행 쪽의 상승은 네.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미국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네, 근데 실적이 좋다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일단 일차적으로는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이렇게 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실적도 좋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은행 쪽보다는 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이제 IT 업체 쪽을 좀 추천드립니다.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그쪽을 좀 투자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고, 은행 쪽도 지금 지표가 잘 나오긴 했지만
그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좀 IT 쪽이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더군다나 코스닥의 탄력성이 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업종 중에서 좀 유망한 종목들을 이제 투자하시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좀 환율이 다시금 연 저점을 뭐 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IT를 보는 데 있어서 환율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환율이 몇 달에 비해서 환율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점에서는 이제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 이상 더 떨어지면은 진짜 국가 위기입니다. 예전에 환율이 1000선 아래로 붕괴된 적도 있었는데, 네. 그럴 때 주식시장이 좀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 틀릴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내 주식시장이 아주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선 아래로 떨어지기는 이제 힘들 것 같고,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좀 환율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율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좀 환율이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따라서 환율 요인에 의해서 이제 수출 위주형 이제 IT 업종에 좀 투자하시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환율의 이제 상승으로 인하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업종에 좀 투자가 유력해 보이고, 더 이상 환율에 급락은 없지 않을까, 하락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환율은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IT 업종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위안화 절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에서 여기에서 이미 많이 던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매도는 오히려 위안화 절상이 됐을 때는 되갚는 과정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환율 더 이상 많이 빠지겠나라는 예상을 하시면서 코스닥에 대한 키 맞추기 코스피와의 그런 것 종합을 해서 코스닥 쪽 IT주가 일단 지금 막 반짝반짝하고 있는 은행주보다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박규용 SS셋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끝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1739포인트, 1740은 일단 다시금 좀 밑으로 하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종가 대비 한 5포인트 정도 오른 상황이고 코스닥도 지금 510선을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외국인이 장 열린 지 약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1,200억 가까이 사주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